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지? 이제 글자를 크게 쓰니까 지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지?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글자 크기를 작게 쓰겠다. 자, 지난 시간에 식물이라는 거, 소위 플랜트가 뭐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분류를 했죠. 그죠? 동속, 과목, 관문계. 안 했나요? 했잖아. 기억 안 나? 그럼 지금부터 하자.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을 크게 보면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다? 동물과 식물. 동물은 주로 이제 걸어 다니거나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한다? 움직이거나 또는 호흡을 하는. 호흡을 한다는 말은 산소를 마시고 뭘 내뱉는다? 이산화탄소 CO2를 내뱉는다. 그게 동물이고, 우리는 동물은 안 해요. 동물은 다음에 내가 군뱅이하고 산업곤충 할 때 하고, 지금은 식물 한다. 근데 오늘 사실은 날씨가 조금만 더 따뜻했다면 바깥에 캠퍼스 투어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식물이 뭔지 작물이 뭔지 느껴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조금 쌀쌀해. 그래서 혹시 감기될 수가 있어서 다음으로 미룹니다. 이 바깥에 지금 이제 3월이잖아. 4월 되면 초록이 쫙 돋아나고 그 다음에 뭐가 돋아나요? 돋아난다. 핀다 해야 되겠지. 꽃이 피죠? 피잖아. 그런 것들이 다 식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식물은 우리가 보니까 정체가 있죠. 다리가 없잖아. 걸어 다니지 않잖아. 그죠? 근데 얘는 특징이 뭐다? 호흡 똑같이 해. 하는데 뭘 흡수를 한다? 이산화탄소를 흡입해서 뭘 내보낸다? 산소를 내보낸다. 이게 동물하고 식물의 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우리 여기 보면은 뭐 소나무하고 지금 너티나무하고 뭐 몇 그루밖에 안 보이지만 잎이 돋아난 게, 자, 그럼 얘들은 CO2를 소비를 하고 산소를 내보낸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의 산에 보면은 아주 많은 식물들이, 나무들이 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그대로 지금까지 내버려 뒀는데 우리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뭘 합니까? 필요에 의해서 뭘 하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뭐 해왔어요? 길러왔죠? 케어해왔죠? 그죠? 그러면 사람은, 우리 인간은 예를 들어 상추를 넣는다. 그 다음 김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가 뭐죠? 배추. 배추를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가꾸죠. 가꾼다. 이렇게 많은 식물들 중에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가꾸는 것을 뭐라 한다? 가꾸는 것, 재배를 하죠. 그죠? 그걸 재배를 한다. 가꾼다. 웃겨서 보이는 말로는 재배라고 한다. 그런데 이 가꾸어지는 이 모든 식물들을 뭐라 하자? 재배되는 것, 이것들을 뭐라 하자? 작물이라 하자. 크랍이라 하자. 작물이라 한다. 그럼 결과가 뭐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식물들 중에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가꾸는 것, 그것을 뭐라 한다? 재배를 하는데 재배되는 모든 식물들을 작물이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작물을 우리가 가꾼다는 것은 뭐예요? 가꾸는 것.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길러왔어요? 애지중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죠. 먹는 거잖아. 먹는 거, 먹을 거. 그럼 여기서 보이는 말로 식품. 두 번째는 어? 환경. 그 환경 중에서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지? 환경, 좋아. environment 팩터인데 그 환경에는 어떠한 환경들이 있나요? 첫째는 거주 환경이 있겠지. 집이 있잖아. 그 다음 그 집만 있다고 됩니까? 뭘 해줍니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여름에는 너무 더우면 안 되니까 쿨링 시스템 해줘야 되겠죠? 그럼 온도다. 그 다음에 그냥 집에만 계속 있으면 됩니까? 바깥에도 한 번씩 데리고 나가지고, 그죠? 그 외부 환경에 적응하도록 해준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먹는 것, 그 다음에 일반 거주 외에 또 다른 것. 응? 피복, 옷, 좋아요, 옷. 이게 옷은 근데 따지고 보면 환경 조건만 이게 이제 조금 오해 말고, 그러면 옷은 사실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좋은 옷 입어도 되고 별로 안 좋은 옷 뭐 편히 좀 건데 해도 되잖아. 온도만 맞으면. 아,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를 우리가 안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옷 입을 필요 없잖아. 아이, 그렇잖아. 실제 그렇잖아. 선악과를 먹어서 여러분들은 다 지금 죄인이 되고 나도 죄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 근데 옷은 사실은 여기서 보면 온도하고 비슷하게 맞춰줘야 될 부분. 옷을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케어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하다 하는 거죠. 그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해왔나요? 밥만 줬나요? 여러분들 지금 뭐 받고 있나요? 교육을 받고 있죠? 아, 그렇잖아. 뭐, 머리카락을 자르고, 뭐, 헤어 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뭐, 쌍꺼풀 수술을 하고, 아니면 뭐,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야. 가장 핵심적인 걸 보자는 거죠. 자, 여기 교육이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주어진,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사명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작물을, 이 배추, 김치를 담을 이 배추를 만든다. 그 다음에 고추를 키운다. 그죠? 김치 만들 때 최고 중요한 양념이 뭐예요? 고춧가루죠? 김치 안 담아봤어? 자, 김치 담아보자. 자, 김치부터 담아야 얘기가 되겠다. 자, 김치를 담는다. 첫 번째 뭐예요? 배추를 절인다. 안 섞게. 그럼 두 번째. 어? 장? 속을. 그래, 속을 만드는데 뭘로 만들어? 통상적으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이런 통이 있으면 이 통에다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어? 풀? 뭐 글루 풀이야? 뭐 어떤 풀이야? 플랜트 풀이야? 전분풀. 아, 전분풀 좋았어. 그거 좀 이따가 하고 가장 핵심 하자고. 처음에 이제 이 고춧가루가 있겠죠. 아, 김치의 가장 핵심은 고춧가루잖아. 그래서 태양초를 쓴다, 뭘 쓴다 하잖아. 그죠? 이 고춧가루가 있다. 이 첫 번째 고춧가루. 그 다음 두 번째, 이 절일 때는 소금이 필요했죠. 그죠? 이제 다 절였다 생각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작물에 관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아니, 무도 들어가고 갓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 아, 그래 맛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굴도 넣는 분들도 계시고, 청가기가 뭐 있잖아. 요렇게 초록색으로 된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것도 넣는 데도 있고, 안 넣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건 부수적인 게. 가장 핵심은 뭐다? 김치다. 김치가 뭐예요? 배추다. 배추. 그죠? 그럼 배추를 우리가 키운다고 가정하면, 자, 한번 키워봅니다. 배추를. 자, 배추를 언제 심어요? 아, 좋다. 그냥 봄 했다, 봄.
그럼 봄에만 배추 심어요? 지금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지. 그 통상적으로 봄에 심는다. 이런 지금 봄이잖아. 배추 심던가요? 가을. 이제 가을에 배추를 심어요? 자, 막 헷갈리기 시작하지. 그죠? 그러면 배추를 언제 심느냐? 봄에 심어도 돼. 여름에 심어도 돼. 가을에 심어도 돼. 이거 뭔 얘기야? 이렇게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해, 지금부터. 가장 우리의 핵심은 이 배추를, 파란 배추를 넣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 언제 심느냐 하는 거는 뭐하고 관계 있다? 기후하고 관계 있다. 배추가 제일 잘 자라도록 하는 그 시기. 그 시기가 우리 통상적으로 김장김치 하는 11월 말이나 12월에 김치를 담는 경우에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배추를 심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용어를 하나하나씩 정리해 갑니다. 심는다 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그럼 있어 보이는 말은 뭐다? 심는다. 아, 그렇지. 파종이란 말이 나왔어. 파종. 두 번째 이제 일식이란 말이에요. 파종은 뭐냐면 종자를 요 토양 속에 심는 것을 파종이라 한다 했지, 그죠? 예, 요게 파종이에요. 그럼 요게 하나의 종자가 씨앗이 어떠한 환경이 되면 얘가 요렇게 싹이 나. 싹이 난다를 있어 보이는 말로 발화라고 한다 했죠.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이 파종을 해서 발화가 된다. 저미네이션이 된다, 그죠? 자, 발화가 되면 그 다음에 잎이 또 하나 더 나고 이렇게 자라가겠죠, 그죠? 근데 배추는 이렇게 안 자라잖아, 그죠? 배추는 요렇게 자라잖아, 그죠? 그래서 이 바깥 잎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안에 또 잎이 생기고 또 송잎이 나고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개념을 보면 이제 파종을 해서 이제 발화를 해서 요렇게 자라간다, 식물처럼. 그 언제 심는 거는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파서 안 돼. 지금은 아주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맨 먼저 종자를 이 토양 속에 넣는다 이 말. 요걸 파종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요게 어느 정도 자라면 뭐 한다? 뿌리도 내리고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자라면 요것을 옮겨 심는다. 처음에는 요게 이제 요만한 면적에 100개가 있었다라고 가정하면 너무 좁은 장소에 많이 심어 놓으면은 얘들이 자라면서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지하철을 탔다. 통학버스를 탔다. 그 버스에 원래 이제 앉아서 가면은 몇 명 정원이다? 45명 정원이다. 근데 이 120명이 만약에 탑승해 타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나요? 깝깝하죠? 또 숨쉬기 힘들죠? 오래 가면은 서울까지 창문 안 열고 그대로 가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지겠지, 그죠? 똑같은 거야. 그럼 식물도 어때요? 요만한 면적에 여기 100개를 심으면 정상인데 1000개를 심었다. 그죠? 그걸 이제 있어 보이는 말로 뭐라 한다? 밀식 이렇게 말합니다. 밀식. 용어를 하나씩 이렇게 지금부터 정리를 해 가야 됩니다. 밀식. 많이 심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35명 지금 학생이 수강을 하는데 100명이 들어와 있다 가정해봐요. 그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밀식을 하면은 얘들이 숨을 제대로 못 쉬겠죠. 사람은 좀 다른데 식물은 밀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햇빛을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 햇빛.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로만 쭉 자라겠죠. 뭐처럼? 대나무처럼. 위로만 쭉 자라 올라가. 키만, 소위 뻘쭘하게 키만 큰다 이 얘기예요. 그럼 키만 쭉 크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바람 불면. 이제 부서진다는 말보다 이제 쓰러진다. 쓰러집니다는 노래도 있잖아. 쓰러져. 그지? 뭐가? 이 식물이 너무 밀식하게 하니까 아주 바늘처럼 가늘게 자라면서 이러면 올라가. 그러니까 바람 불면 씩 넘어간다, 이렇게. 그걸 뭐라 한다?
넘어지잖아. 넘어지는 거.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뭘 한다? 도복이란다. 도복입니다. 용어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는 겁니다. 지금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죠? 자, 용어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동물하고 식물의 차이가 뭐냐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식물은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동물은, 특히 인간은 가장 핵심적인 게 먹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거주하는 것, 입는 것, 그 다음 교육, 이게 들어갔죠. 근데 이 식물은 우리가 배출을 기른다 하면은 먼저 파종을 해야죠. 토양 속에. 파종을 했어요. 그죠? 여기 파종을 했잖아. 파종을 했는데 얘들이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이 되면 아까 발화를 한다고 그랬죠? 발화. 그죠? 싹이 튼다 이 말이에요. 발화의 정의는 이 종자가 있으면 종자의 가장 바깥쪽에 요 종피 껍질을 뚫고 유건 어린 뿌리나 유와 어린 싹이 나면 이것을 발화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발화의 개념이 이해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가 소위 발화가 될까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환경 요건이 있더라. 첫째는 뭐가 있을까요? 응? 물. 그럼 H2O가 필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온도. 템프. 그 다음 세 번째는 산소. 오토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빛? 아니 쉬워. 빛이 필요해? 땅속에 지금 파종을 했는데 빛이 들어갈 수 있나? 일단 해놓자. 라이트. 갈로로 해놓고. 자, 일반적으로 종자가, 여러분 종자 이해됩니까? 종자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참깨 알죠? 예. 콩 알죠? 예. 쌀 알잖아. 그것들이 원래는 이 다 종자라. 우리가 먹는 것들이 다 종자예요. 근데 얘들을 먹어 없애버리면 먹어 없애는 걸로 끝나. 예. 근데 먹어 없애지 않고 얘들을 토양에 심었다 이 말이에요. 토양에 심어 놓으니까 얘가 한 개를 뿌리는데 벼 같은 건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쌀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 뿌리를 요렇게 내리고 요렇게 싹이 났다. 그죠? 나면 여기 이삭이라고 있어요. 요걸 더 엄밀히 그리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한 포기가 되는 거예요. 한 포기. 자, 포기 개념 한 포기입니다. 한 포기. 그리고 이삭이 요렇게 나잖아요. 그죠? 보통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이삭이 생깁니다. 이삭. 한 이삭당 요걸 그리면 나달. 요거는 나달이라 그래요. 나달이 몇 개냐면 80개에서 한 100개 정도, 100리. 요거 10개 정도 이삭이라 가정하면 총 몇 개예요? 알맹이 수가. 밥알이 몇 개 달려요? 한 개를 심었는데 지금 몇 개 달려요? 한 개를 심어서 여기 하나를 요렇게 심어서 그럼 얘가 이제 뿌리도 나고 싹도 나고 요렇게 해서 자랐어. 나중에 요 이삭을 맺는 게 요렇게 생긴 게 이게 10개나 돼. 요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생겼어. 근데 요거 이삭 하나당 요 나달 알맹이 달리는 게 몇 개다? 100개가 달리더라. 이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몇 개예요? 하나를 파종을 했는데 몇 개가 달렸어요? 그렇지. 요 이삭이 10개. 자, 이삭이 10개잖아. 둘, 셋, 넷, 다섯, 10개. 그죠? 10개. 요 하나 이삭당 평균 알맹이가 몇 개다? 100개다 이 말. 그럼 하나를 파종을 했는데 지금 몇 개가 생겼어요? 1000개. 그럼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1000배가 늘어났지. 이보다 더 멋진 수학, 경제성이 있는 게 있나요?
없잖아. 아니, 1000배가 늘어난 거야. 한 개를 심으는데 1000알이 달렸어. 그죠? 예. 근데 1000알이 달리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어떤 조건, 어떠한 사람들이 해보니까 10개밖에 안 달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10,000개가 달릴 수도 있어요. 만립이. 그 10,000배가 늘어나는 게 좋아요? 10배가 늘어나는 게 좋아요? 당연히 10,000배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 우리 여러분들 길러왔다. 길르는데, 아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가 했다. 그죠? 그럼 식물에서는 자, 10,000배를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땅이 필요하다. 땅. 좋다. 땅이라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뭐 좀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 땅 투기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잖아. 그죠? 아주 좋은 말인데 땅 말고 우리는 토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양. 우리 학술적으로는 전문 용어로 토양. 땅을 이제 토양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토양에서 결국은 벼가 자라고 배추가 자라고 밀이 자라고 다 자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토양이다. 그러면 토양만 있으면 이렇게 잘 자라나요? 자,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게요. 저기 여러분들 여름 되면 어디 가요, 주로? 벌써 계곡 가? 여러분들 나이는 계곡이 아니고 어디로 가? 바다로 주로 가잖아, 바다. 그죠? 계곡은 우리 좀 나이 좀 더 사람들이 주로 가는데 어쨌든 관계없어요. 바다 가면 뭐가 있나요? 해수욕장이 있잖아. 그럼 해수욕장이 여러분들 주로 이제 그 물속에 들어가면 논이지만 거기에 실제 가장 핵심은 뭐예요? 모래. 모래죠. 펼쳐진 모래. 샌드죠. 샌드가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종자를 뿌렸다. 그죠? 벽실을 뿌렸다 가정해요. 그럼 얘가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왜 못 자라는데? 모래만 있으니까. 모래만 있으니까 못 자란다고? 뭐가 있어야 자라? 아주 중요한 얘기 했어요. 영양분, 뉴트리언트. 영양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영양분은 우리 바깥에 저 토양에는 영양분이 있나요? 있어요. 있다고? 조금은 어떻게 확신해? 조금은 있다고. 그냥 노지에서도 잡초 같은 거 자라니까. 야, 아주 관찰력이 대단하네. 이 바깥의 토양에는 지금 잡초가 자라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영양분이 있다는 거예요. 양분이, 뉴트리언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확한 관찰력입니다. 오늘 날씨만 따뜻했다면 투어를 했을 건데, 여러분들의 흙을 파서 보여줬을 건데, 조금 추웠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양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 부모님 키울 때 먹는 거. 먹는 거. 요게 양분이죠, 결국은. 그죠? 양분이 어디 있다? 토양 속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양분 개념이 옵니까? 그럼 양분이 도대체 뭐냐? 그럼 여러분들 3대 영양소 하면 뭐예요? 탄단지가 뭐예요? 탄단지 뭐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게 탄단지죠. 3대 영양소라 하잖아. 탄수화물은 주로 어디에 만나요? 탄수화물은 뭐에 쓰나요? 응? 밥이나 빵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탄수화물은 뭐예요? 뭐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뭐예요? 당이다. 나중에 당이다. 좋아서 한마디로 인어워드 당이다. 그죠? 분해되면 당이 된다 이 말. 그러니까 밥을 먹으는데 그게 당이라고?
그럼 당은 뭐예요? 밥 먹으면 뭐해? 여러분들 왜 내가 아침 먹고 가라 그래? 에너지. 그렇지. 당은 에너지지. 그죠? 아니, 나중에 더 자세히 들어갈 거야. 우선에 가장 기본적으로 에너지다. 에너지는 뭐 하는데? 힘을 내는데, 특히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될 경우는 이 뇌가 활성화돼야 된다. 브레인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공급이 되어줘야 된다? 당이 합성이 되어줘. 당이. 그 당을 우리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뭐에서 얻어왔다? 쌀에서, 쌀밥에서 얻어왔다 이 말이죠. 쌀밥 먹기 어려운 때는 뭐 보리쌀, 거기에 있는 전분에서 얻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아침에 밥을 먹는 학생과 먹지 않는 학생 비교해 보면은 훨씬 아침을 밥으로 먹은 학생들이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게. 기억력 좋아지고. 아침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이러잖아. 그죠? 그럼 당은 에너지다. 탄수화물은 나중에 분해돼서 에너지 된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뭐예요? 뭐가 단백질이에요? 아, 근육을 만든다. 여러분들 뭐 이거 많이 하대 요새. 이게 뭐예요? 보디빌딩인가 바디빌딩 하고 뭐 이거 클라이밍 뭐 하는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 또 뭐 스쿼트 자세 이런 것도 하고 그 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근육이 볼 때 좀 빵빵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 여러분들 계속 이 몇 킬로 오래 서 있을 수 있나요? 그죠? 이건 뭐가 지탱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다 지금 발 들고. 근육. 근육이잖아. 뼈대는 기본 골격이고 근육이 딱 받쳐주니까 딱 이렇게 계속 있을 수 있다. 내 지금 물속에 있는 헤엄치듯이 뭐합니까? 발을 계속 지금 힘주고 있잖아. 이게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근육이다. 머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호르몬 있죠? 호르몬에 관계되는 게 다 단백질이다. 그럼 그 지방은 뭐예요? 지방은 뭐예요? 우리 바디에서 보면 기름이잖아. 그럼 우리가 살이 찐다는 거는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몸에 단백질이 많거나 근육을 구성하는 근육이 많거나 지방이 많거나 둘 다 많거나. 그죠? 아, 그렇잖아. 그런데 이 지방은 사실은 배에 이게 많으면 이게 배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나중에 해부학적으로 보면 배에 기름이 지방이 허연 지방이 많이 있어요. 그럼 살이 많이 찐 거지. 그러면 간단히 볼까요? 이상하다. 나는 지방을 별로 안 먹는데 밥하고 나는 단백질만 먹는데 왜 이렇게 배가 나오지 하는 경우는 뭐예요? 응? 왜 그럴까? 이 탄수화물하고 지방하고는 이렇게 된다. 상호 친구다, 친구. 친구라는 건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얘가 운동하는데 에너지를 썼잖아. 남은 에너지는 어디로 간다? 지방으로 저장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에 있어서는 3대 영양소가 여기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성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식물은 뭘 먹고 사느냐? 식물이 꼭 먹어야 되는, 이거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는 게 있어. 그걸 리비라는 사람이, 과학자가 200년 전에 이미 밝혔다. 그걸 이제 에센셜 엘리먼트로, 에센셜 엘리먼트. 필수적인, 필수 원소다. 그런데 이 에센셜 엘리먼트가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다. 그 메이저는 뭐냐면은 많이 필요로 하는 거, 식물이 자라는데. 마이너는 적게 필요하는 거, 원소가 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저기 내가 보니까 화성에서 시작해서 화성에 3명이 왔나 2명이 왔죠, 그죠?
경기도에서 온 학생, 구미에서, 밀양에서, 하동에서, 진주에서, 그 다음 순천에서 다 전국 각지에서 왔잖아, 그죠? 아, 왔잖아. 왜 이 얘기를 내가 할까? 필수 원수 얘기하다가 만국 공통이라는, 요것은 식물에 있어서는 메이저가 뭐냐면, 이 얘기 하려고 했다. 사실은 시골에 네 동단위에 있는 학생들 손 들어봐. 에서 온 학생 없어? 이 곤란한데 이거 수업 진행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도시에서도 좋아요. 도시에는 통장님이 아니면 아파트에 있으면은 관리소장님이 뭔 말씀하시죠, 그죠? 스피커 폰으로 하잖아. 그럼 시골이다 치고 시골을 한 단어로 딱 하면 뭐라 그래요? 한 글자로. 예? 촌이라 그러죠, 그죠? 시골, 루럴은 영어고 한자어로 하면 촌이라 하잖아. 그 촌에서, 촌 맞아요? 이장님이 뭘로 얘기해요, 우리한테? 스피커로 얘기하죠, 그죠? 예. 요즘 제일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결혼 안 하는 문제죠. 국가적으로 보면 다른 경제 문제가 있다마는, 그죠? 예. 그럼 뭐 옛날에는 뭐 타고 시집 갔어요? 경운기. 경운기 타고 시집 갔다고? 그건 좀 그렇고. 아마. 그걸 가마 타고 갔죠, 가마. 가마 타고 시집 온다. 우리 동네 촌에 스피커로 이장님이, 야, 우리 동네 가마 타고 새색시 시집 온다. 여기까지가 메이저 뉴트리언트다, 이 말이에요. 이제 됐나? 됐죠? 됐지. 경운기 아니라 됐지. 가마가 맞는 것 같지. 그지? 너 동네는 경운기 타고 왔었어? 자, 그 다음 이제 마이너를 한번 가봅니다. 마이너는 말 그대로 적게 요구하는 거. 이 붕시성이 있나요? 이름이, 심행래 선생님이 별명이 뭐예요? 연구 없다 이런 거 하잖아. 붕시성을 가진 영은 영이 아니고 염입니다. 연구가 이 철든다, 식은든다 할 때 우리는 철을 쓰죠, 그죠? 철 들어서 막몰아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막몰아 가? 소를 막몰아 간다든지 닭을 막 쫓는다든지 한다 이 말. 놀고 있다가 뭐가 들었어? 시근이 들었어, 철이 들었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요 원소 하나하나를 잘 모르겠으면, 요거는 탄소입니다. 탄소. 요것은 수소. 요것은 산소. 요것은 질소. 요것은 황. 요것은 인. 요것은 칼륨입니다. 그 다음 CA는 칼슘입니다. NG는 마그네슘입니다. B는 붕소입니다. CL은 염소입니다. CU는 구리입니다. FE는 철입니다. MN은 망간입니다. MO는 몰리브덴입니다. ZN은 아연입니다. 자, 요것을 졸업할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원소라고? 식물이 자라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원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원소를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한다. 많이 필요로 하는 메이저 뉴트리언트, 다량 원소, 우리말로 하면 다량 원소 또는 대량 원소라고도 하고, 이거는 촌, 스피크, 가마 이렇게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원소이지만 아주 소량만 줘도 된다. 이게 뭐냐? 마이너 뉴트리언트,
미량 원소 또는 소량 원소 관계없어요. 어떤 말을 쓰든. 요게 북염구라는 애가 붕소염소구리 철, 시근이 들어서 철은 옛날에 철든다 이런 말 해요. 철분이 들어서 막 몰아간다. 이제 말을 잘 듣는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 위에 9개, 밑에 7개 합쳐서 몇 개? 16개. 그래서 리비라는 분이 제창한 리비의 16대 원소 이렇게 말합니다. 뭐 통나무설 이론 그런 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죠? 그러면 식물이 자라가는데 아까 백사장에 있는 해수욕장에 있는 모리에는 뭐가 부족하다? 얘가 부족하다 이 얘기예요. 양분이 부족하다. 여기 양분입니다. 우리 사람은 밥을 통해서 빵을 통해서 또는 김치를 통해서 많은 양분들을 흡수해 먹는다 이 말이죠. 거기에는 가장 필수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고 무기 성분, 비타민들이 포함되지만 식물은 요 필수 원소를 핵심으로 먹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 외에도 있긴 하지만 이게 가장 핵심이다.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한 알에 뱁씨를 파종을 했는데 10개를 얻는 경우도 있고 1000개를 10,000개를 얻을 수도 있다 했죠. 그죠? 그러면 가장 핵심이 뭐가 돼야 될까요? 여기는 양분입니다. 첫 번째는 거기 어디에 있다? 토양에 있다. 토양에. 그럼 우리가 토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양에 양분을 공급해 줘야 된다. 그럼 토양에 양분을 공급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어떻게? 토양 자체가 옛날부터 나뭇잎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퇴적되어서 양분이 많이 있으면 또 동물들이 곤충들이 많이 죽어서 그런 양분들이 많이 쌓여 있다면 그냥 비료 안 줘도 되겠죠. 이거 안 줘도 토양 속에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불행하게도 저기 중동에 가면 땅 파면 뭐 나와요? 삽질하면 뭐 나와요? 기름 나오잖아. 우리나라는 땅 파면 뭐 나와요? 물 나옵니다. 뭐 물이 나오든 뭐 흙만 있든 바위가 나오든 그렇잖아. 우리는 오일이 없잖아. 그죠? 예. 그 축복받은 돈으로 생각하면 축복받은 나라는 저기 중동이죠. 근데 중동에 가서 물 구하려면 만약에 물이 수입이 안 된다면 이게 국제적으로 물이 유통이 잘 안 된다면 그 중동 살면 어떨까요? 물이 기름값보다 더 비싸겠죠. 그죠? 그럼 중동에서 만약에 작물을 재배하려면 재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 기름 땅에 자랄 수가 없잖아. 그럼 우리는 작물 재배하기에는 뭐하다? 최고다. 양분이 적당히 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볼까요? 그럼 토양 속에 이런 무기 성분들이 있는데 이걸 통상적으로 우리가 CEC, cation exchange capacity 들어만 드세요. 첫 시간부터 머리 많이 아플라. CEC라고 해요. 양분, 치환성 양분, 양이온들을 말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이런 애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양분들이 많으면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다. 그죠?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듯이 토양이 하는 역할은 지금 뭐까지 한 거예요? 맨 첫 번째는 토양이 하는 역할은 작물이 쓰러지는 걸 뿌리가 뽑히는 걸 방지하는 지탱 역할, 지지 역할 한다. 이 얘기 했죠. 그죠? 지지 역할을 하고, 오늘 보니까 또 어떤 역할을 해요? 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양분. 그런데 내가 얘기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거 빠뜨린 게 있죠. 그 여러분들이 할 때 먹는 것 중에서 양분, 탄단지하고 무기 성분, 비타민 이거 외에 가장 중요한 게 있었다. 뭐가 있었다? 요게 빠졌죠. 물이에요. 어린이, 애기들은 인펜트라고 그러죠. 애들은
이 수분이 70%까지 가요. 우리 나이쯤 되면 60%, 55%까지 수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늙어간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물은 이 양분원이 취급 안 돼. 따로 얘기해. 물은.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필수 원소 외에 에센셜 엘리먼트 외에 뭐가 필요하다? H2O라는 이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물을 통상적으로 어디서 흡수합니까? 뿌리에서 흡수하죠. 통상적으로. 이제 너무 깊이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generally speaking, 밑에서 H2O가 있다. 흡수해서 어디로 간다? 줄기를 타서 잎으로 가고 열매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딱 크로징하고 이강에서 설명드릴게요. 뭐가 궁금합니까?